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2018년 5월 6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포항 양덕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화진 휴게소까지 28km를 걷게 됩니다. 이날 저녁에는 신 위원장이라고 제가 평상시 잘 알고 지냈던 그분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화진 휴게소에서. 그래서 그날은 저녁까지 쭉 뽑기보다는 한 28km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든 덕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해파란 길을 걸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실제 걸어보면 비가 적당히 오면 정말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물론 적당히 내려야 한다. 6시 35분 숙소를 나섰다. 어제 비가 내리던 캄캄한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저 멀리 영일 신항만이 보인다. 큰 도로를 따라 영일 신항만으로 다가갔다. 신항만 옆으로 콘크리트 도로가 약 1km가량 직선으로 뻗어 있다. 조금 지겹지만 그래도 걸었다. 콘크리트 길을 벗어나 칠포 해변 방향으로 걷다 보니 24시간 편의점이 나타난다.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편의점 진열대를 보니 3,500원짜리 인스턴트 참치 김치 덮밥이 눈에 띄인다. 하나를 집어들고 설명서를 따라 소스와 밥을 함께 버무려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을 돌리니 뜨끈뜨끈한 덮밥이 완성됐다. 한 수저 떠먹어보았다. 이때 나의 느낌은 이렇게 맛있을 수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역시 시장이 반찬이다. 어제 저녁을 인스턴트 스프 2개로 적당히 때웠고 아침 일찍 4km 이상을 걸었으니 시장기가 최고에 달했을 때다. 그러니 꿀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식사를 마치고 칠포 해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9시 35분 칠포 해변에 도착했다. 영덕에 살고 있는 신원수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신원수 위원장은 내가 2000년부터 김중건 새천년민주당 당대표의 정책보좌회과 중앙당 비서실 부실장을 할 때 헌신적으로 김 대표를 돕던 지구당 위원장이었다. 원래 고향은 경북 영덕이지만 사업을 포항에서 했기 때문에 포항지구당 위원장을 했다. 지금은 정치 현장을 떠나 선대 고향인 영덕에서 부인과 함께 원예도 하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신 위원장은 내가 비서실 부실장 때부터 늘 깊은 정을 주었던 존경하는 선배다. 그래서 이번 해파란 길을 떠나기에 앞서 영덕을 지나게 될 때 꼭 찾아뵙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해파란 길 지도를 보니 오늘 하루 잘 걸으면 포항을 지나 영덕에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장소와 시간을 대충 정해놓았다. 신 위원장은 본인의 집은 영덕군 영덕읍이지만 차를 갖고 나오면 되니 화진 해수욕장이나 장사해변 정도에서 보자고 한다. 그래서 나는 월포를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하겠노라고 했다. 칠포 해변을 떠나 오도리를 지나서 이가리 간이 해변에 도착하니 12시 20분이다. 점심을 먹었으면 하는데 눈을 사로잡는 식당이 없다. 조금 더 걷기로 했다. 1시 40분 월포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걸은 거리가 19km다. 비도 적당히 오고 어제 푹 쉰 덕분인지 진도가 제법 잘 나간다. 해변 곳곳에 근처 식당 선전 간판들이 보인다. 월포 초등학교 정문 앞 정성식당이라는 문구가 나를 끌어당긴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점심때가 지나서인지 아주머니 두 분이 잡담을 하고 있다. 판초 우위를 벗고 자리를 잡았다.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가 당긴다. 그런데 그 밑에 찌개류는 2인분부터 된다고 적혀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너찌 전략 슥쩍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너찌 전략을 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2인분 이상만 되나봐요. 바로 반응이 온다. 자시고 싶으면 해드려야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김치찌개 1인분과 계란 프라이 2개를 시켰다. 식당 여주인이 한참 음식을 준비하는데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온다. 나를 힐끗 보고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식당 여주인도 음식을 마련해 내 자리에 옮겨다 놓고는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아주머니 세 사람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무드에 잔뜩 고무되어 있었다. 한 아주머니의 말이 조만간 포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곳 월포를 지나 북한을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될 것이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를 지나 모스크바 관광을 할 수 있다면서 열을 올린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한다. 67만 원이면 된대.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얼마 전이죠. 김현미 장관하고 김현철 장관이 이번에 뭐 동해 남부선이던가요? 그거 이제 연결하는 들어가서 얘기했죠. 67만 원이 아니라 정확히 61만 5,427원입니다. 6.15 플러스 4.27 합쳐갖고 61만 5,427원. 그러니까 대충 그 아주머니 말이 맞았네요. 67만 원이면 된대. 새 여인의 수다를 들으면서 김치찌개를 들이키듯 다 먹었다.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식당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나섰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고향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한마디의 말도, 포항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다.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의 아주머니들이 이 정도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2시 50분 정성식당을 출발했다. 월포에서 화진해수욕장까지는 대략 8, 9km 정도가 된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린다. 걸음을 재촉했다. 중간중간 신원수 위원장의 문자가 온다. 5시 30분 언저리에 화진해수욕장 위에 자리 잡은 화진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안개비 같은 가는 비가 계속 내린다. 걷기가 한결 수월하다. 그래서 중간 휴식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다. 5시 30분 화진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다. 일요일이라 오고 가는 차들이 무척 많다. 휴게소 주차장도 거의 만원이다. 10여 분을 기다렸을까 신 위원장이 자신의 차를 몰고 휴게소 주차장에 도착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다. 신 위원장은 우선 목욕부터 하는 게 좋겠다면서 근처 부경온천으로 차를 몬다. 안 그래도 빗속을 걷다 보니 때로는 으스스 한기도 느끼고 있던 터에 뜨끈한 온천물을 생각하니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다. 부경온천은 대중온천탕인데 평소 주말이면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차장에 버스가 몇 대 없다. 하기야 시간대가 오후 6시를 넘었으니 그럴만도 할 것이다. 온천물로 샤워를 하고 탕 안에 들어가니 몸이 녹는 듯하다. 온천을 마치고 근처 동해안 횟집이라는 대형 횟집으로 갔다. 수백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횟집이다. 모습을 보니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신 위원장이 몇 마디 하니 곧 자리가 생긴다. 평소 이 횟집 사장과 친교가 있는 것 같다. 신 위원장과 자리를 잡았다. 신 위원장은 물회 2인분을 주문한다. 순간 살짝 실망스럽다. 푸짐한 한상을 상상했던 나로서는 물회 두 그릇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회 가격을 보니 15,000원이다. 그렇다면 서울 기준으로는 물회 한 그릇에 김치 정도가 전부이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이 거의 물회다. 그랬다. 이곳 물회는 서울에서 팔고 있는 그런 물회가 아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큰 냉면 그릇에 회만 절반이다. 그리고 야채며 고추장, 소스며 콩가루며 모든 것을 별도로 준다. 물회 2인분이면 서울 웬만한 횟집의 대짜 모듬회의 양과 비슷하다. 게다가 꽁치구이며 각종 전, 그리고 매운탕까지 함께 나온다. 이곳 영덕 사람들은 굳이 모듬회를 시키지 않는다. 물회만 시켜도 모듬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만 소주 한 병을 시켜 회와 함께 포식을 했다. 온천탕에서 목욕도 했고 대형 횟집에서 생선으로 포식을 했으니 이제는 신 위원장 집으로 가서 2차 할 일만 남았다. 신 위원장 집으로 가는 길에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강구항 근처를 들러 밤 야경을 구경했다. 신 위원장 집에 도착하니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준다. 대충 여장을 풀고 거실에 둘러앉았다. 사모님이 연신 깎아주는 과일을 안주 삼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밤늦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흥이 도도해지자 신 위원장은 나가서 정자에 앉아
빗소리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자고 한다. 눈치를 살펴보니 집안에서 담배를 피기도 그렇고 또 밤이 깊어가니 사모님도 조금 졸리는 표정이다. 캄캄한 밤이지만 나에게는 어제 구입한 5단계 작동 랜턴이 있다. 랜턴을 앞장 세워 집안 정원 가운데 있는 정자로 나섰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정자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한잔하는 기분은 그야말로 구름을 탄 기분이다. 게다가 싸늘한 공기 속으로 내뿜는 담배 연기의 맛이란. 신 위원장도 사모님 몰래 한두 대씩 한다면서 창고에 숨겨놓았던 담배를 꺼내 들었다. 신 위원장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 이곳 동해에는 모래사장이 많이 사라지고 대신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신 위원장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신 위원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갈 듯하다. 난개발의 폐해였던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선출직 시장 군수는 주민들의 민원에 약할 수밖에 없다. 20가구 정도가 있는 어촌에서 소 항구를 지어달라고 압력을 가하면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항구를 축조하고 방파제를 만든다. 또 그 소항구에 접근하도록 길을 닫고 축대를 조성한다. 한 곳에 소항구를 만들면 옆 동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소항구가 들어섰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건설 이후 모래가 파도에 쓸려나가지만 새로운 모래가 유입되지 못한다. 모래가 점점 쓸려가다 보니 인근 해변이 황폐화된다. 서식하던 어류들이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신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은 많은 어촌에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사라진 해변과 황폐화된 어장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니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잠자리를 봐놓았다. 깨끗한 이불이며 베개며 신 위원장 네 분의 마음 씀씀이가 감사하기 그지없다. 오늘도 아침 6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8km를 걸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든다. 포항을 거쳐 영덕까지 오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 포항의 오늘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그리고 산업화 주역인 현대 정주영 회장의 길이 나이자 이것 포항의 아들 이명박. 이들 두 사람은 어떻게 철저하게 보수의 역사를 망치고 두 사람 모두 영화의 몸이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허무하게 정권을 잃고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서글픈 먹잇감이 되었을까? 30년을 정치의 현장에서 또 방송을 통해 정치 평론을 하면서 뼈가 굵은 나 자신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변치 않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 외부의 침략이 있기 전 반드시 내부의 분란이 있었다. 외적이 침략해도 내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하는데 망하는 법은 없다. 먼저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되면 이는 적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미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조직이나 나라를 외부의 세력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수순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초로 돌아가 보자. 지금부터 불과 2년 반 전 일이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 나는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에서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 방송을 했다. 그래서 그때 정치 상황이 생생하다 못해 마치 어제 일 같다.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가볍게 180석을 넘긴다고 오만방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석도 못 얻는다면서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퇴진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10몇 년 만에 끊었던 술을 마셨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당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다. 민주당은 123석으로 일당이 됐고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대약진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일당의 위치를 내주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길게 말할 것도 없다. 2007년부터 불구대천으로 싸우던 친이와 친박의 내분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물론
2016년의 외형적 모습은 친위 대 친박은 아니었지만 그 속내는 변함없다. 친박을 자처하던 주도 세력들은 눈엣 가시 같은 친이의 이재호와 멀박, 원래는 친박이었지만 이젠 멀어진, 그러니까 멀박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몇몇을 억지로 쳐내면서 곪고 골맞던 것이 터진 것이다. 유승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 위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블랙 코미디를 하다시피 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유승민 의원의 대구 집과 어머니 집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대기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자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을 벌였다. 게다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선거 기간 중 그 소동의 전말을 동영상까지 만들어 돌렸다. 선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이번에는 앞다투어 무릎 꿇고 석고대죄 쇼를 벌였다. 방송하던 나도 월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으니 국민들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경멸과 수치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총선이 끝나자 이번에는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당연히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 유승민, 주호영, 장제원 등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된 7명의 복당 문제에서 걸렸다.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라면 7명을 복당시켜 일당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국회의장을 맡는다. 비록 꼼수라는 일시적 비난을 받더라도 통상 그렇게 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완고했다. 국회의장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승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7명의 복당은 뒤로 밀리고 국회의장 자리는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에게 돌아간다. 그 정세균 의장의 의사봉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니 누굴 원망하겠는가.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3차 촛불 집회 다음 날인 11월 13일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권유했다. 당시 야당은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했지 아직 탄핵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다. 그런데 김무성을 비롯한 유승민 등이 탄핵 분위기를 먼저 잡은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물로 던져주면 자신들과 보수정당은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들은 대안이 있었다고 믿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박근혜를 던져주면 촛불의 분노는 수그러들 것이고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반기문 총장을 옹립함으로써 계속 권력을 쥐어보겠다는 속셈이었던 것 같다. 당시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것은 김무성 의원이 탄핵을 꺼낸 지 열흘이 지난 11월 23일이다.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을 비롯한 탄핵 추진파들의 집요한 드라이브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제적 3분의 2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수는 128명이었다. 그런데 반대가 56표였으니 기권과 무효 등을 계산해도 최소한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들은 타오르는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탄핵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한 번 둑이 무너지자 본물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흐름 속에 보수 전체가 괴멸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진보진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여전히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감옥으로 가는 전봉주 전 의원을 배웅하러 수천 명의 지지자와 국회의원들이 감옥 앞에서 진을 치고 꽃을 전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소한 자기들만의 철학과 논리 그리고 의리와 끈끈함이 있다. 그것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인가. 이렇게 2018년 5월 6일 일요일 포항 양덕에서 경상북도 영덕 화진휴게소까지 그리고 저녁에 밤 12시까지 신원수 위원장의 집에 정자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시며 함께 신원수 위원장과
나누었던 얘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